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의 최수용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긴 이야기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이야기를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오늘의 주제는 소비에트 연방이 만들어낸 WCC, 세계 기독교 협의회입니다. World Council of Churches. 이 WCC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협의회에 관련된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WCC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대한민국 교회 내에 침투한 북한 공작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서서히 그 윤곽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라 하죠. 이 개신교회에 다니는 우리 신도들께서는요, WCC, WEA, 또 NCCK 이와 같은 말을 최소한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라고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협의회. 그 WEA라는 단체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입니다. 즉 World Evangelical Alliance. 그래서 세계 복음주의, 이 에반젤릭 혹은 에반젤릭 이 전도하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Evangelical Alliance,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단체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기관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자유민주주의의 말살과 공산주의 확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신학대학의 교수들, 목사, 신학생들도 대부분 이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WCC나 WEA, NCCK의 이런 그 구체적이고 명징한 실체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나 국가안보실장, 헌법재판관, 대법관, 서울대학교의 법과대학의 교수들, 또 서울대학교 출신의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판사, 검사들 알고 있어야 될 텐데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매우 희박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도 주말이 되면 교회를 가곤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의 약 90% 정도가 WCC와 WEA, 이 세계 복음주의 연맹, 또 NCCK 이런 단체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이 사회의 지도층이다. 나는 가장 우수한 두뇌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나의 사회적이나 개인적인 역량은 당대 우리나라의 최고다. 이와 유사한 생각들을 서울대학교 졸업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죠. 자,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총명하고 우수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종교를 이용하여서 무의식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공산주의를 삽입하는 고도의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숭이 임금님이자 언제 식탁에 올라갈지 모르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배가 부른 돼지 새끼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지적 수준인 것이죠.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역사적 인식이 있느냐, 역사적 인식이 없느냐인데,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역사적인 인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따라서 먹을 것만 던져주면 부모도 팔아먹고 나라도 팔아먹고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까지 팔아먹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도 월급만 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저 행복하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수준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점이죠. 우선 WCC, 세계교회협의회, 이 WCC의 역사를 아시게 되고 또 나머지 WEA, 세계복음주의연맹, 또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FCC, 미국 연방교회협의회입니다. 이 FCC의 변신을 살펴보겠습니다. WCC의 모체는 FCC, 미국 연방교회협의회입니다. 이 FCC의 목적은 미국 교회에 공산주의를 퍼뜨려서 교회를 전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948년 WCC의 모체였던 FCC, 미국 연방교회협의회의 주요한 인물들이 공산주의 신봉자들이며 또 교회를 통한 공산주의 침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인물들이란 사실들이 미국의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1948년의 일입니다. 미국 의회의 정부 청문회를 통해서 정체가 밝혀지자 더 이상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공산주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FCC는 새롭게 이름을 바꾸고 WCC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FCC의 주요한 인사들은, 그 밖에 수많은 인사들은 그대로 WCC로 옮겨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워드라든지 또 악스남이라든지 삭스맨, 또 애덤스, 또 버네스, 또 보위, 또 보이드, 또 카베트, 이와 같은 등등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FCC에서 WCC로 옮겨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WCC는 FCC의 바통을 받아서 공산주의 사상을 미국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자, 이처럼 WCC는 미국 공산주의 단체였던 FCC의 또 다른 얼굴인 것이죠. 미국에서 대대적인 공산주의 활동을 벌인 이들의 목표는 기독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WCC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추진자였던 라이는 성경이 오염되었다며 자신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산주의 정신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했다고 말했습니다. WCC의 아시아 지역 회장직을 맡았던 중국 옌첸 신학대학의 전 학장이었던 차오 목사는 철저한 공산주의자로서 모태동 정부의 고위 관리를 지냈던 자였습니다. WCC의 초기 지도자였던 차오 목사는 중국에서 사역하던 모든 외국 선교사들을 축출한 바로 그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로 소련 스탈린의 WCC 접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CC가 발족되기 전 소련의 스탈린은
1947년 9월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평화연맹을 조직하였습니다. 이 평화연맹이란 단체는 주로 소련 공산당 지도자들과 그 위성국들의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되었는데 세계 교회 침투를 하기 위한 세계 적화 사령부였던 것입니다. 스탈린은 1947년 바르샤바에서 서방교회 침투를 하기 위해서 WCC 제1차 총회 1948년 8월 31일 시작했는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1차 총회에서 공산정보요원 60에서 70명을 교회 대표로 침투시켜서 체코의 후르마크, 폴란드의 나졸로페드 이와 같은 사람들을 WCC 중앙위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48년 1월 총회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됐던 이 1회 총회에서 공산주의는 가난과 불안전으로부터의 구원의 수단이다. 이런 선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주제로 스탈린은 1950년 4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세계 평화회의 WPC, World Peace Council이라고 하는 공산권의 위장교회 기구를 조직하였습니다. 여기에 68개 교단 98명이 참가해서 WCC 제2차 총회 1954년 미국 에반스톤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2차 총회에서 잠식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소주제로 1954년 2차 총회 미국 에반스톤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2차 총회에서 세상의 모든 악을 퇴치하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이 WCC의 지상 목표이다 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소주제로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는 제3차 WCC 총회에 대비해서 1958년 11월 체코 프라하에서 세계 기독교 평화회의를 조직했고 이 세계 기독교 평화회의에서 서방교회에서만 600여 명이 참가하도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후르시초프의 동서공존이라고 하는 위장평화 전략이 먹혀든 결과였습니다. 자, 여섯 번째 소주제로 WCC 제9차 총회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9차 총회 총회장을 맡았던 케냐의 세뮤얼 코비나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일을 했습니다. 이 세뮤얼 코비나는 동성애자들에게도 성직을 허락하자라는 주장을 하는데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는 개신교회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동성애를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 교황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되어서 개신교회가 로마 카톨릭에 흡수, 통합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도 수차례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또 세뮤얼 코비아 총회장은 2009년 10월 17일에 평양 봉수교회 설교를 통해서 남북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 점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10월 19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 봉수교회는 1988년 WCC가 8만 달러 및 야마 피아노 한 대, 봉고차 한 대를 기증하여 1989년도에 완공된 교회로서 1989년 6월 평양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앞두고 급하게 만들어진 가짜 개신교회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한국교회 목사들이 북한의 봉수교회, 칠골교회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돈을
1,000만 원씩 내고 설교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들의 자금, 현물 등을 보내서 이런 소위 지원 활동에 참여했던 교회들이 매우 많고, 여의도의 한 대형 교회는 평양에 병원을 지어주는 등 대북제재 위반을 많이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은 이러한 목사들과 교회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낸 돈이나 물품 등이 북한 정권 유지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서도 보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소주제로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제10차 WCC 부산총회에서 동성애를 위한 책자와 유인물을 나누어주는 홍보 부스가 마련된 바 있었습니다. 개신교 성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 이 당시 발표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 일명 평화통일성명서라는 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1. 평화협정 체결 주장. 2.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제재, 금융제재 해제. 3.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훈련 중단 촉구. 4. 남북한 교회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 이처럼 WCC가 그 바탕에 공산주의 사상이 있다는 것과 세계 공산혁명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WCC 총회의 자료들을 보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 확산, 우상숭배 등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모두 하고 있기에 반개신교적인 단체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총회에서 단체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만일 총회를 탈퇴할 시에는 목사 퇴직연금이 안 나오는 등 재정적 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 국제공산주의 세력, 즉 코민테른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번째 소주제입니다. 북한의 남한 교회 및 종교단체 침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이런 WCC, WEA, NCCK를 이용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성은 1974년 4월 대남공작 요원들과의 담화를 통해서 남한의 교회에 침투하라고 비밀교시를 내립니다.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남조선에 내려가서 제일 뚫고 들어가기 좋은 곳이 교회이다. 교회에는 이력서, 보증서 없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저 성경책이나 하나 옆에 끼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헌금이나 많이 내면 누구든지 신임을 받을 수가 있다. 일단 이렇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미끼를 잘 던지면 신부, 목사들도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공작원들이 남조선의 현지 실정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하는데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김일성의 어머니, 김일성을 낳아준 사람은 강반석이란 여인이고, 그 강반석은 거의 신의 직급에 해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숭배 대상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일성의 애비는 김형직이고 그 어머니는 강반석이었는데, 이 반석은요, 성경에서 베드로란 이름이 페트로, 그 커다란 그 믿음이 좋은 암소 바위를 의미하듯이 바로 그 베드로의 이름에서
따온 그런 음차를 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김일성의 가계 족보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김일성은 그의 평전인 세기와 더불어나 책 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내용들을 살펴볼 때 주어를 하나님 혹은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바꾸게 되면은요, 그게 전부 다 김일성으로 대체가 됩니다. 거꾸로 김일성의 존재가, 김일성의 그 역량과 그 영향력이 거의 하나님과 동일한 신급이라고 그렇게 쇠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책이 바로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김일성 평전인데, 그런 책자를 인쇄해서 대한민국에서 버젓하게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자행되었던 만행 중에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개신교회, 신학대학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단체 10중 8구는 김일성 비밀교시에 의해서 구성원들이 장악당한 상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과거 사례를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촛불 집회에서 수녀, 신부, 승려, 목사 등이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회복 피켓을 들고 나왔던 이유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원불교의 최고 지도자가 문재인 정권 때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난 사실, 홍석현, 김무성, 박지원 등 국내 여야 정치인들의 상당수가 원불교 신자인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군대에서는 기독교, 가톨릭, 불교 이외에도 신자가 얼마 되지 않은 원불교가 제4대 종교로 등록되어 있어서 또한 군대 내에서도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의 국군 방첩사령부는 원불교가 어떻게 제4대 종교로 지정되었는지 종교에 침투한 공산주의 세력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987년 이후 이러한 전략은 각 기업, 시민단체, 교육재단, 사단법인, 재단법인, 언론사, 공공기관, 국정원, 군대, 경찰청, 소방청 등에도 적용되어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세포 조직들은 이미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들에게 장악당한 상태입니다. 레닌은 러시아에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킬 때 언론 및 대중 선동 전술, 용어 혼란 전술, 통일 전선 전술, 사법 투쟁 전술, 폭로전, 전쟁 중단 및 평화, 부자들 것을 뺏어서 빵을 나눠주겠다. 즉 무상복지 포퓰리즘, 이러한 정책 등을 사용했는데 현재 이 전술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노총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의 인민위원회를 본따서 주민자치위원회, 경찰위원회, 저출산위원회, 기후대책위원회 등 수많은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각종 위원회가 500개가 넘어섰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북한의 정치참모부, 정치장교처럼 각 행정기관 위에 군림하면서 감시하는 기구를 본따 만든 것이고, 실제 이런 위원회는 아무런 실무를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갑질 및 훈계를 하는 행정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회의 참가비, 월급 등 돈만 받아가는 기생충과 같은 조직인 것이죠. 현재는 문재인 정권의 친중, 친북 인사들과 선거에서 낙마한
국민의힘, 친중 정치인들이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공산국가로 끌고 가는 각종 법령들을 만들도록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 아마 피부로 체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름 아닌 삼성 직원들일 것입니다. 삼성 안에 만들어진 준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준법위원회가 삼성의 최고급 기술과 그 필요한 절대절명의 자료들이 유출된 바로 그 근본 입구이자 마지막이 삼성 내에 설치된 그 준법위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9번째 소주제로 WCC, WEA, NCCK를 이용한 자유민주주의의 말살과 공산주의 확산입니다. 자, 지금부터 세계교회협의회, WCC, 또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추진하고 있는 화해통일, 종교통합, 또 로마 가톨릭과의 교리 및 직제통합 등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화해통일, 종교통합, 평화 등의 명분은 개신교회와 로마 가톨릭을 비롯한 이슬람, 불교, 유교 등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종교 간의 전쟁 및 대학살을 없애서 지구상의 평화를 유지하자고 하는 것인데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고 타당해 보이나 자유민주주의의 모태인 개신교회를 없애고 전체주의, 공산독재를 확산하고자 하는 무서운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이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은 오로지 개신교회에만 존재하는 개념이고 이슬람, 불교, 유교, 가톨릭 이런 곳에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 것입니다. 종교 통합에 찬성하게 되면 모태동 수령교, 즉 중국 공산당이죠. 또 김일성 수령교, 북한 세습 독재 정권이죠. 김대중 수령교, 전라도 더불어민주당 이것들도 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성이 마비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인간이 이성이 마비되고 교주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좀비로 전락하게 되면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과 교과서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삭제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종교 분야에서 자유란 개념을 말살하려는 전략이 이 WCC, WEA, NCCK를 앞세운 종교통합, 종교화해, 상생, 화해통일 이런 구호가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용어 혼란 전술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개신교의 90% 이상이 종교통합에 찬성하는 WCC, WEA, NCCK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교회의 약 90%가량이 개신교의 탈을 썼지만 공산주의 세력들에게 이미 잡아먹힌 상태이고 공산주의 교육기관으로 전락당한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들어 북한에 지원을 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시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WCC, WEA, NCCK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십시오. 혹시라도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실 경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서
공산주의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10번째 소주제입니다. 유럽에서 공산주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에서 공산주의 진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를 말살하려는지 그 이유와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의 분화 과정을 이해하시고자 하면 1517년 종교개혁 혹은 교회개혁을 이해하셔야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의해서 촉발된 종교개혁 혹은 교회개혁 후에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였던 개신교들은 예수회를 앞장세운 로마 가톨릭의 핍박으로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쟁,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을 겪게 됩니다.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개신교도들에 대한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신교의 교세 확장으로 면죄부 판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됨에 따라서 수입이 줄어든 로마 가톨릭은 예수회를 앞장세워서 1517년 이후에 중남미,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으로 교세를 확장하였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기리가 현재 일본 지역에 예수의 소속 군인과 십자가를 앞세워서 조선을 침략한 것이 바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고대부터 십자군 전쟁, 마녀사냥 등으로 무고한 인명을 엄청나게 살상하였고 특히 예수를 죽인 유대인만 보면 늘 대량 학살을 하고 그들이 모은 전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 1인 독재 통치 및 이런 약탈 및 살인 방화 등의 만행을 독일 히틀러, 스페인의 프랑코, 소련의 레닌, 스탈린, 중국의 모태똥, 북한의 김일성 등으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유럽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나치즘, 파시즘 등은 중세 봉건적인 로마 가톨릭 교황과 성직자 간의 수직적 계급 제도를 모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의 정보기관이었던 예수회의 강령을 보면 무조건 복종하게 되어 있고 예수회의 총재는 검은 교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를 본따서 히틀러는 비밀경찰인 게슈타포를 만들었고 소련은 무소불위의 비밀정보기관인 KGB를 만들었습니다. 로마 교황 비오 12세는 나치가 유태인 600만 명을 살육할 때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교황청의 추기경들은 나치 깃발에 축성식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히틀러에게 부역을 하였습니다. 또 레닌과 스탈린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수많은 유태인을 살육할 때에도 로마 가톨릭 교황은 침묵하였던 것입니다. 남한에서 살아남은 남로당의 후손들이 전라도에서 만든 것이 곧 김대중 수령교입니다. 그들이 만든 정당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구민노당이죠. 그리고 전선을 돌파하는 기갑부대가 민노총이고 또 뒤를 따르는 보병부대들이 전교조, 각종 시민단체, 정의구현사재단, 가톨릭 단체들 WEA, WCC, NCCK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 및 승려들인 것입니다. 이 종교들의 공통점은 개인의 자유가 없으며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서 세뇌시킨 뒤에 사람을 좀비로 만들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상납하게 만들고 그 재산으로 지도자들의 또 그 지도자급들의 가족들만 온갖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층 계급을 철저하게 수탈하여 가난하게 만드는데 민노총의 경우는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의 일감을 무력으로 빼앗고 억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형 교회들은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목사와 그의 자식들이 화롭게 살거나 헌금으로 목사 자식들이 유학을 가거나 헌금으로 목사 자식들이 회사를 차리고 적자를 메워주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 독재 정권, 로마 가톨릭, 유교, 이슬람 등의 종교에서
하층민은 철저하게 수탈당하면서 노예 지옥에서 살고 지도층은 호화롭게 사는 현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국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중남미의 경우를 보게 되면 플랜테이션 농업이 마약 산업, 성매매 산업이 성업하는 것들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철저하게 노예화하여 일을 시키고 헌금을 걷어서 로마 교황청에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바티칸에 매년 일정 금액으로 상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매년 바티칸으로 보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이해하신다면 문재인의 민주당, 가톨릭 신부, 수녀, 목사, 승려, 전라도 시민들이 합세하여서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자 밤새도록 목 놓아 외치는 이유가 이해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1번째로 유럽에서 자유민주주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위구르 전쟁, 30년 전쟁 등으로 핍박을 받은 개신교도들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고 그 결과 영국에서는 왕의 권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입헌 군주제가 탄생하면서 국민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로마 가톨릭 교황 전체주의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기원이 되는 많은 문학작품이 탄생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마틴 루터의 독일 민족의 귀족에게 호소함. 둘째, 마틴 루터 작성한 교회의 바벨론 포로. 셋째,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넷째, 존 낙스의 제1 치리서. 다섯째, 앤드류 멜빌의 제2 치리서. 여섯째, 조지 부캐넌의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 일곱 번째, 사무엘 러더포드의 법과 군주. 여덟 번째, 하이니 블링거의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이 해당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창시자이고 또 저항 이론의 창시자인 조지 부캐넌은 1579년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이라는 책에서 왕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이므로 끌어내려서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책들은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는데 많은 영감을 주었고 그 결과 왕의 권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입헌 군주제가 탄생하였고 의회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에서 약 5년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출간하였는데 이 책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교리가 정립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상, 천부인권 사상이 확립된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는 교회의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로마 가톨릭 교황을 적 그리스도로 명시를 하였는데 이런 교리가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조선으로도 들어오면서 한국 장로교의 모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책들의 내용들이 집대성된 책이 1690년 존 럭크의 통치론이고 이 책의 내용은 미국 독립선언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존 럭크의 통치론은 자유주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최초의 이론적 문헌이라고 하겠습니다. 존 럭크의 통치론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경우에는 국민은 그러한 정부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바탕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과정에서 민병대가 총을 들고 싸웠고 헌법에 총기 소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미국인들은 정부의 행정에 불만을 느끼면 총을 들고 민병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2번째 소주제로 조선에 자유민주주의가 유입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존 로크의 통치론에 버금가는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이고 이 독립정신의 내용들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청년 이승만이 20대 후반에 한성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 제9장 국가 설립의 근본 목적, 이 9장의 이 설립의 근본 목적을 보게 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라고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정부를 수립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을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제정하여 모든 사람에게 속한 권리를 빼앗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국가를 설립한 근본 목적이다 할 수 있다. 참 탁월한 견해이십니다. 유럽에서 수백 년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을 20대 후반의 청년 이승만은 그냥 한성 감옥 안에 앉아서 존 로크의 통치론과 동일한 내용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승만은 존 로크의 통치론을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동일한 내용을 감옥에서 집필할 수 있었을까요?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쓴 또 다른 저서 한국교회 핍박을 보게 되면 성경은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무너뜨리는 힘이다 라고 써놓았습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혁명 사상을 얻게 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책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 진리를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유럽 각국에서도 신약의 이치가 전파되기 전에는 전제주의가 중심이 되었다. 400년 전에 로마 교회에 속해 있던 마틴 루터는 일찍부터 교육을 받아 교황의 절대 통치에 복종했다. 조용히 신약 공부를 해보니 교황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진리에 매우 어긋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비로소 교황에 대항하여 교회 제도를 혁신하기로 결심하고 신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였다. 그 파괴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당시 로마 교황의 힘으로도 능히 억제하지 못하고 30년 전쟁이 일어나 유럽 대륙이 요동쳤다. 결국 반대하던 교회를 완전하게 만들어 세워서 사람마다 자유롭게 신약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하였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로 200년 동안 루터의 종교개혁의 흐름이 정치 제도까지 개혁하기에 이르렀고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각국의 정치 대혁명이 여기에서 생겨났다. 오늘날 구미 각국이 평등의 자유를 누리는 모든 인간의 행복은 거의 다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루터를 근대 문명의 시조라 칭하는 것은 정말 적당한 말인데 루터 선생의 힘은 예수의 진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자, 종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유럽의 자유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가면서 미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미국에서 꽃을 피운 개신교는 조선과 미국 간에 맺었던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통해서
조선에서 합법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방의 선교사 약 1800여 명이 조선 말기부터 일제에서 해방될 때까지 조선반도에 들어와서 신식교육, 의학, 신식병원, 농구, 스케이트, 축구, 밴드, 야구 등 대한민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식하였습니다. 개신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치적 자유, 이와 같은 개념이 퍼지면서 조선의 양반들이 자발적으로 노비 문서를 불태우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민공동회에서 노비 해방이 연설 주제로 등장하기도 하였고 입헌 군주제에 대한 주제들도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신정변으로 과거 제도가 폐지되자 청년 이승만은 친구였던 신흥우 형제의 권유로 영어를 배우러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웠던 배제학당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여기서 정치적인 자유, 종교적 자유,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아펜젤러 선교사와 서재필 박사에게 배우고 입헌 군주제 운동을 하다가 한성 감옥에 투옥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감옥 안에서 개신교로 개종하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국 교회의 핍박, 독립정신과 같은 한국인은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세계적인 부류의 명작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게 되었고 이후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에서 학사,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프린스턴 신학 학사, 청강으로 학점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등 총 5년 만에 이런 엄청난 공부를 5년 반 만에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1910년대에 이미 동서양 학문을 통달한 세계적인 석학의 반열에 올랐고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의 스승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독립에 대해서 끊임없이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 결과 카이로 회담 선언문에는 대한민국의 독립이 한 줄 들어가는 기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13번째 소주제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과 헌법에 자유가 삽입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승만 박사는 해방 정국에서 미국을 설득하여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이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헌법에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치적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19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을 일으켜서 경찰 민간인 등 수백 명을 무참하게 학살하였는데 민노총은 대구 10월 폭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10월 달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안보기관의 수장들은 반드시 이러한 역사를 꿰뚫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역사를 모르고 10월 달에 좌익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제가 경고방송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넋을 놓고 있다가 이태원에서 참극을 당했습니다. 또 주말마다 촛불, 난동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께서는 유튜브로 분석한 이런 방송 내용을 내보내게 되자 이러한 그 좌익 세력들이 책동했던 좌익 폭동, 촛불 난동, 야간 혁명이 이제는 막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위직에 있는 주요한 간부들, 특히나 안보, 보안기관에 있는 수장들도 혹시 중국과는 무슨 연루가 된 것이 아닌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만일
이와 같이 중최대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 중국과 과거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물질적,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든지 그와 같은 중국에게 포섭된 것 같은 이런 정황이 발견된다면 즉각적으로 해고해야 될 거고, 이런 일들이 만일 민간 기업에서 발생할 경우는요, 당장에 그 즉시에서 목이 잘리고 해고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남로당 제주지부는 50 자유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4월 3일에 공산폭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주 4.3 폭동입니다. 정확하게 제주 4.3 공산폭동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에 했던 2022년 4월 3일에 이 제주 4.3 공산폭동 사건의 추념식에 참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제주 4.3 공산폭동 수용인들에 대해서 저는 직권 재심을 하겠다고 하는데, 만일에 이들에게 무죄가 나올 경우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다는 북한 괴뢰 집단과 좌익 세력들의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정당할 수 있기에 매우 심대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 4.3 공산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 순천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육군 제14연대를 제주도로 파견하려고 했을 때 군인들 가운데 숨어있던 남로당원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인데,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두고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정부 추념식을 진행하는 등 민주화 작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참모진, 또 주요한 국가안보기관, 또 핵심 보좌진들 중에서 과연 중국과 북한의 지령을 받는 그런 간첩에 해당하는 자가 숨어있지 않는가 하는 아주 그 회의적인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948년 5월 10일에는 자유총선거가 치루어졌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입니다. 따라서 8월 15일은 건국절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키웠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목사님들과 하나님을 등에 업고 미국의 장성들, 정치인들, 대통령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았습니다. 독단적인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서도 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려고 하던 미국을 코너로 몰아넣었고, 세계 최강 미국 정부를 압박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강제로 도장을 찍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은 사실상의 노예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도장을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고, 20개 사단을 무장할 수 있는 무기를 대한민국에 제공하였고, 2억 불에 상당하는 경제 지원 또한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은 1991년까지 한국 방어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100% 미국 정부 예산으로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종북 주사파들은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개신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WCC, WEA, NCCK 등 기독교 협회들을 앞장 세워서
종교 통합, 로마 가톨릭과의 통합 등을 추진하면서 개신교회를 말살하는 공작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시도하여 박근혜 정권 시절 결국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내었고,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축제, 제3의 성을 보호하는 법안인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을 법제화하여 개신교회와 성경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법무부를 앞세워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무력화하는 내용, 즉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 조항을 집어넣어서 비밀리에 추진을 하다가 시민단체들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는데, 현재도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동훈 장관께서는 부하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전염병 방역을 핑계로 백화점은 그대로 둔 채 교회만 폐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90% 이상 좌경화된 교회와 목사들은 그냥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문재인에게 겁먹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중국 공산당 298만 명이 침략을 하여 서울을 빼앗았던 6.25 전쟁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거나 내용을 왜곡하고 있고, 동성애 및 제3의 성을 옹호하는 내용을 유치원, 초, 중, 고교 교육과정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운동권 밥그릇 예산이 약 3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조차 어떤 예산인지 모르고 사용한 후에 평가를 시민단체들이 임명한 위원들에게 받으라고 하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 참으로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현재 서울법과대학의 법대 교수님들, 또 판사, 검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도 헌법에 왜, 어떻게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판결을 엉망진창으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들 대부분의 그 고위관직에 있는 판검사, 재판관들이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도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모르면서 판검사를 하고 있으니 돈과 권력을 주면 재판 거래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짐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모르는 엘리트들이 부모님, 대통령님, 나라를 팔아먹고도 수치심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짐승보다도 하등 동물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15번째 소주제로 좌파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로당의 후손들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노총 등 좌익 세력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게 독재자, 친일파, 학살자 프레임을 씌워서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뿌려놓은 자유의 씨앗을 박정희 대통령이 싹을 잘 틔워서 어린 묘목으로 키웠고, 전두환 대통령이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하여
꽃을 피웠기 때문에 1991년 12월 소련이 무너졌고 북한이 무너지게 된 것에 대해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부국강병으로 이끈 이 세 분의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분들에게 각종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역사에서 지우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보내서 역사에서 지운 뒤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고 헌법과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며 6.25 전쟁을 삭제 및 왜곡하여 역사를 지우고 동성애를 합법화하여 교회까지 말살하면 완벽하게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대구 10월 폭동, 제주 4.3 공산 폭동,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또 5.18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성역화하고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고 헌법 위에 올려놓으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좌익 세력들의 구호가 완벽하게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 중에 노무현과 문재인 정권에서도 벼락 출세하고 잘 나갔던 사람들이 매우 많이 보여지는데 그들이 당시에 북한이나 중국에 포섭된 트로이 목마들은 아닌지 매우 심대하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자생적인 소련 스파이,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정보기관에 대거 포진해 있었던 점을 역사적 교훈으로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좌익들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제 공산주의 세력이 장악한 나라이고 공산주의로 세계 단일화 정부를 구성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주체 세력이 되셔야 되고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우리의 리더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소결론을 내리자면 지금 경찰이나 또 국군 방첩사령부나 혹은 국가정보원과 같은 곳에서 과연 교회에 침투한 간첩들의 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은 저의 자랑스러운 그 후배들이 국가정보기구에 근무하면서 이와 같은 교회에 침투한 간첩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는 희망과 기대를 동시에 가져봅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간첩들을 잡으려고 하면은요, 신학을 알아야 되고, 종교혁명의 역사, 가톨릭 교리, 개신교 교리, 미국 헌법의 역사, 미국 내 공산주의 역사, 또 조선 말기의 우리 한국의 역사, 이승만의 생애와 그의 저서, 남로당의 역사, 예수회의 역사, WCCWEA, NCCK, 한국 근현대사, 또 최근 통과시키려는 각종 법안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좌익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추진하고 하는지 그 큰 그림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현재의 그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이러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매우 염려됩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학자들도 있고 또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자들도 있고 한데, 자, 그러면 우리 냉정하게 봅시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그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볼 때 과연 여러분들 스스로는 얼마만큼의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이와 같이 복잡다기한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얽혀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제대로 파악하고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간첩 세력을 발본색원하며 동시에 개신교 교회를 전복해서 공산화 혁명을 달성하고자 하는 저들의 음침한 음모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핵심 비서진들과 보좌진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알고 있는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모르고 있다라면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열심히들 공부하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분명히 알고 그 역사적인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모르는 자, 바로 짐승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방 직후와 한국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대한민국 남쪽 지역에서 발생했던 남로당의 야심찬 국가체제 전복을 위해서 벌어졌던 학살과 또 잔인했던 그 살해 현장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민노총이 매년 10월이면 민노총의 단골 행사 메뉴로 들이대는 10월 대규모 전국적인 집회는 바로 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초의 우리의 그 선거였던 48년도 5월 10일 그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먼저 4월 3일 제주도에서 공산당에 의한, 즉 지하 조직인 남로당에 의한 공산폭동이 일어났던 것이 절대로 미화될 수 없다라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 또 군 지휘부에서 제주도에서 발생한 4.3 공산폭동 사건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자 그 안에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급작스럽게 마각을 드러내면서 여수 순천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는 점. 연이어서 1950년 6월 달에 북의 김일성 도당들과 중국 공산당으로 합세한 저 공산 세력들이 대한민국 남쪽 지역을 순간적으로 집어삼키기 위해서 일방적인 도발 전쟁을 일으켜서 남침하였다는 이 분명하고도 분명한 이 역사적 사실, 이 진실을 우리 자손들에게 반드시 올바르게 교육시켜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이 국가를 리드하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참모진, 또 국무위원들, 특히나 군, 경찰, 정보기관에 있는 핵심 그 직책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반드시 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아주 그냥 투명하고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지 못하면 현재의 이렇게 뒤엉킨 실타래보다 더 복잡한 우리의 문제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 또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1시간이 넘는 이런 오랜 이런 설명,
보고에 대해서 실증내지 마시고 좀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감사를 드립니다만, 이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을 들어보시고 과연 우리 종교계가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지하 조직들에 의해서 잠식되어 왔고 어떻게 부패되어 가며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현 상황의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신랄 같은 해답을 드렸다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차갑지만 모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강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